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3월, 6월까지, 그다음에 9월까지 합해서 강론반 수업을 하게 됩니다. 실러버스를 나눠드렸는데 목적, 수업 시간 이렇게 있죠? 목적 읽어보시면 되겠고, 수업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14시부터 18시까지 4시간 정도 수업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과목대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지도서도 가져오는 거 준비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을 딱 맞추진 않고, 어떨 때는 3시간 하고 끝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밥을 먹고 좀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밥을 먹진 않겠지만 거의 7시, 8시까지 하더라도 그냥 한 번에 끝내는 게 낫죠. 밥 먹고 하면 졸려서 안 되니까. 그래서 할 때 18주, 주 1회 동안 수업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기본 교재가 지도서 강론 서머리 A하고 B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이제 가져온 게 서머리 A죠. 국수 사과가 들어있고요. 40점 분량입니다. 여기에. 그쵸?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도실체 음미형, 여기 도덕이 이 강론 B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고요. 국어하고 수학하고 이제 둘 다 11점으로 되게 중요한 과목이긴 한데, 국어는 그 지도서를 하나하나씩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제가 이제 서머리로 해놓은 거를 기본으로 공부한 다음에 지도서를 확인해 가면서 공부하는 거, 그 방법 나쁘진 않은데,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수업 시간에 이제 제가 서머리 해 놓은 것만 가지고도 다 되는데, 수학은 좀 그렇지 않아요. 수학은 한 차시 한 차시가 이제 연결되면서 어떤 교구를 쓰고, 그다음에 차시 간의 이제 관계 같은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서머리로 물론 이렇게 정리를 해놔서 나중에 이제 연말에 시험 보기 한 달 전, 일주일 전에 공부하기 편하게 해놓긴 하는데, 일단 공부할 때 지도서의 강론 내용들을 보면서 차시가 이렇게 전개되는구나, 페이지 수를 넘겨가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사회는 또 그렇지 않아요. 사회는 차시 흐름 별로, 시퀀스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전체적인 내용에서 용어, 개념, 다음에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것만 추려내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지도서가 필요 없고, 과학 같은 경우가 이제 중간적인 성격이라서 3, 4학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강론 서머리에다가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따로 책을 보지 않아도 되는데, 이 5, 6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차시 안에 엄청난 내용이 많이 들어있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 실험 도구 같은 것들을 웬만하면 제가 이제 파일 형태로 들여가지고 여러분이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제 차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 6학년 넘어가게 되면 과학이 지도서 강론을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어, 사회, 그다음에 도덕, 실과 체육, 음악, 미술 같은 경우는 요 지금 나온 책하고 다음에 이제 도실체 음미형, 강론 서머리 B 요 교재만 가지고 다 이제 해결이 된다. 그런데 수학하고 과학은 공부할 때 제가 지도서를 가지고 오라고 이제 이렇게 미리 예고를 할 겁니다. 오늘은 안 가져오셨는데, 오늘은 안 가져도 되니까, 국어니까. 그래서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오고, 근데 가져오지 않아도 강론 서머리로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을 알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무거우니까 가져오지 말고 가서 공부해 놓은 것도 상관은 없고. 자, 그렇다. 그래서 수학, 과학 이외의 교과는 서머리 교재를 강의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지도서가 필요 없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검정 지도서 프린트아웃 및 파일 제공, 국정 지도서는 이제 개별 구매하게 되는데, 현재는 국정 지도서가 국가가 이제 저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도서를 제가 이제 뭐 팔거나 뭐 하거나 할 수가 없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사실은 국정 지도서도 CD를 다 주기 때문에 제가 교사들을 많이 알고 있고, 제 아내도 초등 교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흐름을 위해서 그 PDF 파일을 가지고는 있는데, 이걸 제가 이렇게 유포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이제 수업 때 쓸 수는 있지만, 그리고 실제로는 PDF 잠깐 볼 수도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제 서머리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뭐 제공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검정 지도서는요, 사기 너무 비싸요. 국정 지도서는 아무리 비싸봤자 10,000원도 안 되는 것이라서 웬만큼 국수사과 같은 경우는 사고, 도덕은 뭐 안 사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검정 지도서는 뭐 음악 같은 경우에는 8권 되는데 8권이 보통 한 30,000원, 40,000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걸 다 구매하는 거 너무 어렵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강론 서머리를 보고 나서 제가 제제곡 따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드리거든요. 제제곡 그 책을 이제 내가지고 5개
지도서 이상에서 나오는 곡들 추려서 이제 감상곡하고 같이 공부하고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따로 필요가 없는데, 대신 자기가 이제 좀 심각하게 공부하고 싶다, 뭐 재수를 해서 이번에 서울 꼭 붙어야겠다, 막 이런 사람들은 지도서를 공부하는데 지도서 사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지도서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린트아웃은 이제 다 드려요. 필요한 지도서 원하는 거. 그다음에 실과할 때는 실과에서 제가 이제 가장 좋다고 판단되는 이제 그 지도서를 이렇게 드려가지고 프린트아웃해서 이렇게 드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한번 읽어보고 이제 서머리에다가 정리해놓고 나중에 그거는 이제 치면 되니까 뭐 이렇게 한다는 거. 네, 이 정도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보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세부 강의 계획표죠. 18주 동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국어를 시작하는데 국어가 우리 1, 2월에 공부할 때는 되게 힘들었죠. 맨 첫 차시에 이제 국어를 하게 되는데 국어가 다른 것보다 이론적인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힘들었는데 강문은 사실은 분량상으로 보면 뭐 1000페이지 이상의, 1000페이지가 뭐야, 몇천 페이지 이상의 지도서를 다 모아놓으면 엄청나게 많은데 얘를 추리면 공부하고 외울 게 그리 많지는 또 않아요. 수학하고 과학에 비하면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1열에는 좀 많았지만 강론적인 부분에서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한 번 1강에서 다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국어 보면서 이 책에서 이제 제가 다루는 것은 이 책에 보통 옆에 날개에 기출 표시가 이렇게 있어요. 기출 표시가 있어서 기출 문제가 나왔던 것을 1, 2월과 3, 4월 이렇게 교재를 다 연결해서 이제 보면 이제 기출 문제에 대한 분석 및 이제 예상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시험에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에 시험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알려드릴 겁니다. 따라서 이제 3, 6월부터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1, 2월 공부한 다음에 복습을 이제 제대로 안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3, 4월, 3월부터 이제 6월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각 과목당 국어를 이제 풀잖아요. 국어를 이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이제 제가 이 강론 서머리를 가지고 이제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다시 1, 2월 강의 교재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출 표시된 것을 서로 연결해서, 예를 들어서 교육 과정에서 얘기했던 것이 교과 강론에서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교과 교육론에서 그때 시험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연결되는구나 라고 해서 자기가 이제 스스로 이제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3, 6월 강론을 보면서 1, 2월에 이론반 기본으로 배웠던 것들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복습을 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 공부할 분량이 딱딱 맞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2강과 3강 이제 수학이 이렇게 있어지게 됩니다. 현재 이제 지도서가 5학년 1학기, 6학년 1학기는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일단 4학년, 1학년부터 4학년 이렇게 먼저 하게 된다. 수학은 2주에 걸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는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 이렇게 볼 것이고, 여기는 3학년 1학기부터 4학년 2학기까지 보겠죠.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이제 쭉쭉쭉 해 나가게 될 것이고요. 근데 필 받으면 이거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있고, 왜냐면 나중에 과학을 좀 더 과학이 지금 일주일 한 번 수업인데 과학이 이제 2번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수학을 이제 한번 해보고 너무 힘들 것 같으면 이제 이렇게 4권씩만 하고, 괜찮을 것 같으면 이제 8권 다 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책을 몇 권 가져오게 될지 이따가 필 받아서 알려드릴게요. 그다음에 4강은 사회과 합니다. 사회는 3학년부터 있기 때문에 3학년 1학기부터 4학년 2학기까지 4권의 지도서를 다 하게 되는데, 강론 교재, 서머리 교재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지도서를 안 가져와도 되고, 과학도 지도서를 안 가져와도 돼요. 3, 4학년 그 4개의 지도서를요. 안 가져와도 되는데, 제가 이제 필요한 부분은 지도서에서 잠깐 띄우기는 할 텐데 그때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이제 가져와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도서를 가져와야 되는 것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지도서 중에 수학 요거 하나다. 다음 주에 가능하면 가져오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리고 이제 잠깐 얘기 안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 일단은 다음 주에 8권 다 가져오라고. 너무 무겁겠죠? 8권 가져오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하자. 3학년 2학기까지 한 3권을 한번 가져오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수학하고 사회하고 연결하게 하고 과학을 아마 2주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예, 하여튼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6권만 가져오시고 그다음에 3강에는 4학년 1학기부터 4학년 2학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사회를 해서 과학할 시간을 좀 더 이렇게 낼 것이고 만약에 2강에서 3학년 2학기까지 가지 못한다면 최소한 4권은 끝내서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는 반드시 마친다. 밥을 먹고 뭐 10시, 11시까지 하는 한이 있어도 하게 된다는 거. 일단은 6권을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사회 같은 경우는 시간이 그리 많게 걸리지 않기 때문에 얘와 같이 하거나 사회 한 다음에 과학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도서를 따로 과학 지도서 따로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책 한 권만 가져와 가지고 전 진도를 나가면 되니까 걱정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과학은 현재 한 강을 넣어놨는데 사회과와 합치거나 또는 수학을 사회과와 합쳐서 약 1.5강 정도의 시간 배분해서 이제 하게 될 것이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국수사과 해가지고 5강에 걸쳐서 이 책 한 권에 있는 내용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덕 들어가게 되는데 4월 16일부터 도덕은 현재 이제 그 출판사에서 편집 중인 지도서 길라잡이 강론 서머리 B 이렇게 해가지고 도덕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도덕은 아시다시피 강론에서 시험이 안 나와요. 그런데 강론 혹시라도 시험에 나올 부분, 예를 들어서 강론 내용 중에 가치 분석 수업 모형에 이제 발문과 연결된 내용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다음에 1, 2월에 제가 약간 오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상기하는 측면에서 뭐 시간 해봤자 뭐 한두 시간 정도면 강론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이렇게 탈탈 털어가지고 다 이제 하게 될 것이고 좀 짧게 끝날 것이고요. 실과, 체육, 미술, 음악 요 4가지 교과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검정 지도서잖아요. 검정 지도서에서는 지도서가 적게는 6권, 많게는 8권 이상의 내용들이 있는데 새롭게 나오게 되는 이제 지도서 강론 서머리 B에 나타난 내용은 이 여러 개의 지도서에 있는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추린 다음에 지도서마다 여러 번 그 언급되는 것이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도서에서도 나오고 저 지도서에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저기 한 지도서에서만 나오는 건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여러 군데 나오는데 지도서마다 약간 상이한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는 하나가 오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류인 것들을 이제 자료 조사를 해가지고 잘못된 지도서를 이제 찝어가지고 제가 이제 수정을 해드리고 하는 방식으로. 다음에 지도서 여러 권 중에 제일 설명이 기가 막히게 좋고, 다음에 사파도 되게 좋아가지고 이해하기 편한 거. 또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바느질 같은 거 하게 되나 뜨개질 하게 되면 여러분 남자건 여자건 뜨개질을 잘 못하더라고요. 저는 뜨개질 할 줄 아는데 그래서 제가 시범도 보여주고 동영상도 보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도서 전체를 아우러서 지도서 모드에 나오는 것을 다 총망라해서 강론 서머리에 실었으니까 그걸 하면 되고, 체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체육을 뭐 이렇게 게임 같은 거 어떻게 하는지, 다음에 뭐 홉, 스텝, 점프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시범도 보여주고 하면서 이제 하게 될 것이다. 다음에 미술도 마찬가지. 지도서에서 주요 활동들을 다 이제 정리한 다음에 제가 참고 작품 같은 것도 거의 다 실었거든요. 근데 참고 작품은 100% 다 실을 수는 없어요, 이 책에. 그렇죠? 왜냐면 지도서가 이제 7개 정도 되니까 그거를 이제 3, 4학년하고 5, 6학년 있으니까 한 10개 넘는 지도서가 있단 말이지. 거기에서 다 끄집어낼 수는 없는데 대표적인 것들, 예를 들어 반고 하면 되게 여러 가지 작품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해바라기라는 작품, 별이 빛나는 밤에 요거 작품 보면 이 사람이 대충 어느 것인지를 알고 이 사람이 인상파 중에서 후기 인상파에 속한다 대충 이렇게 알면 새로운 작품이 나오더라도 되게 이렇게 다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역사적인 흐름을 알 수 있거나 또는 기법 같은 것들을 충실히 알 수 있도록 강론 서머리를 했으니까 이걸 공부하면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혹시라도 나는 응용 능력이 너무 부족해 라고 해서 모든 지도서에 그 제재 제품을 보고 싶어 라고 하면 제가 이제 PDF로 검정 지도서를 이제 이렇게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PDF로 한 번씩만 확인해서 정리해 두면 되겠다. 제일 어려운 것이 음악입니다. 음악은 그 필요한 내용들 있잖아요. 화음이 뭐 어떻게 이루어지고, 다음에 뭐 장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서머리에 집어넣죠. 하지만 음악은 그런 이론들만 가지고는 공부가 다 끝나지 않아요. 뭘 해야 되죠?
제재, 곡. 그러니까 미술하고 달리 제재 작품은 그냥 한번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고 이게 축세본을 넣을 수 있지만 음악 같은 경우는 음악 악보를 축세본으로 집어넣으면 악보를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조그맣게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너무 힘들어가지고 현재 지도서에 있는 것 중에 이제 8개 8종 지도서가 있어요. 음악 같은 경우는. 그래서 7개 지도서 이상에 나온 것들 추리고 제일 중요한 것들이죠. 5개 이상 지도서에 나온 것도 추리고 3개 이상 지도서에 나온 것 추리고 한두 군데 나온 것은 이제 빼고 왜냐면 한두 군데 나온 지도서는 그 제재곡은 뭐냐면 그 지도서의 저자가 막 자기가 지은 곡 있잖아. 그런 것들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저작권료 받는 거지.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도서별로 7개 이상 지도서, 5개 이상 지도서, 3개 이상 지도서 나온 제재곡들을 모아가지고 제재곡 모음 집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부록이죠. 근데 이게 지도서 스캔 파일을 이제 합쳐놓은 것이라서 판매 책으로 낼 수는 없고 그냥 우리끼리 공부하기 위해서 제본용으로 이렇게 해서 같이 공부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3권이야. 서머리 A와 서머리 B와 그다음에 제재곡 음악. 그래서 얘는 이제 제본용 교재로 이렇게 사게 된다. 이 3권 가지고 시험 완전히 이제 다 만점 맞을 수 있게 이제 한다라는 목표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3권 가지고 하게 되고요. 다음에 이제 현재 2015 교육과정이 5학년, 6학년도 적용되는 올해이기 때문에 국수사과 5학년 1학기, 6학년 1학기 요거를 이제 프린트아웃으로 드리게 됩니다. 근데 내년이면 이 책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현재는 지도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거를 현재 이제 이거는 새롭게 나온 거니까 이제 여러분도 사야 되고 저도 지금 이제 갖고 있고 지금 정리하는 단계에 있어요. 지금 이제 시험 보는 있었는데 실제로 나온 것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정리하는 중에 있고 아까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했던 것에다가 5, 6학년, 3학년부터 4학년까지 사회과학을 했던 것에 이제 합쳐가지고 시험 문제 똑같이 이런 형식으로 서머리 된 것을 이제 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7, 8월에는 기출문제 분석을 하게 되고 9월에 2학기가 시작되면 10일, 17일, 24일, 10월 1일에 걸쳐서 또 국수사과를 2학기 똑같은 자료로 지도서가 나오면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1, 2학년에서 약 10% 나오고요. 3, 4학년에서 약 20%가 출제되고 5, 6학년에서 약 70%가 출제가 돼요. 그런데 예외는 있어요.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는 3, 4학년 지도서가 새롭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좀 더 많이 해요. 한 40% 여기서 2개 빼가지고. 1, 2학년 지도서가 새로 나오면 새로 나왔으니까 이제 홍보를 위해서 그거를 보고 시험 문제를 낸단 말이야. 근데 올해는 좋은 게 뭐냐면 원래 이런 패턴은 아는데 5, 6학년 지도서가 새롭게 나오는 해야 그러니까 이것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원래부터 지도서가 새로 안 나오더라도 원래 중요한 거니까 얘네들까지는 지도서를 따로 사지 않아도 돼. 수학 같은 경우는 빼놓고는 나머지는 지도서 하나도 안 사야 되는데 얘는 검정 지도서는 내가 드리고 PDF로 그다음에 국수사과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 교사가 될 사람이니까 국수사과 도까지는 살 필요가 없는데 국수사과 지도서는 이제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시험이 잘 나오니까 내가 서머리를 해주지만 서머리에다가 다시 한번 지도서 새롭게 나온 거 한번 보면서 확인하면서 정리하게 되면 조금 더 시험에 대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거 얼마 안 하잖아? 그러니까는 10,000원 이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18강 이제 쭉 가게 되는데 이 11강부터 18강까지는 이제 2개 학년, 2개 학기 지도서, 그러니까 5학년, 6학년 1학기 또는 5학년, 6학년 2학기만 하기 때문에 분량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위쪽에서는 1학년부터 6학년, 4학년까지 또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음악 같은 경우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쭉 전체를 하기 때문에 내용이 좀 더 부하가 걸릴 수 있는데 다음에 이제 조금 공부하기 위해서는 미리 3, 4월, 5, 6월 달까지 3, 4, 5월까지는 좀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그런 스케줄 갖고 하게 되고 이제 6월 달에 조금 이제 수월하게 공부하다가 7, 8월부터는 이제 정신 차리게 되니까 방학하게 되면 또 마음이 또 급해져요. 그러면 스스로 공부하게 되니까 그때까지만 이제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왜 갑자기 줄어들었어? 자,
아, 이게 밑에 걸 보게 되느라고 그렇게 되는 거구나. 자, 하여튼 뭐 이렇게 돼서 일단 약간 줄이고. 그래서 1강부터 18강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9월 강의는 2학기 지도서 판매 계획에 따라 약간 유동적일 수 있으니까 그래도 3, 6월 강의를 듣는 사람은 다 연결해서 듣게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다음에 영어, 총론, 창의적 체험활동, 안전한 생활, 통합교과는 강론 강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강론 강의 내용에 따라 보강이 있을 수 있는데, 보강은 여기에 보면 이제 한 주 쉬는 그런 때가 중간중간에 있어요. 어느 때 있을까? 예를 들어서 12일, 19일, 26일, 4월 2일, 4월 9일, 16일, 23일, 30일 한 다음에 여기 이제 하루 비지. 그쵸? 한 주 비잖아. 방학. 그쵸? 방학 있어요. 방학 있으니까 이때라든지, 그때 이제 비는 때가 있거든요. 저게 5월 5일인가 막 그래가지고, 우리 또 초등 교육까지는 어린이날 기념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약간 보강이 있을 수도 있어. 저는 이제 집에 어린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애들이 6학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 컸죠. 뭐 지 혼자서 하게 되고 6학년, 5학년이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그래서 어린이날에 공부할 수도 있고 뭐 하니까 보강이 있을 수도 있고, 보통 보강은 언제 있을 거냐면 한 번 온 김에 그 지도서를 이제 다 공부하고 이제 가야지 그 지도서 이렇게 프린트아웃 해주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걸 또 다시 다음 시간, 다음 주에 갖고 오고 막 그러기 귀찮잖아. 그래가지고 한 6시까지 공부하다가 만약에 시간이 모자라다 그러면 밥 먹고, 근데 내가 밥 사줄게. 밥 먹고 다시 1시간 밥 먹은 다음에 뭐 한 10시까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강이 있을 거라서, 우리의 목표는 한 주에 한 과학, 수학 빼놓고 수학이나 과학 제거하고는 한 주에 한 과목을 다 이제 뽀개본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플랜이 이렇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어졌네 좀. 자, 그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국어과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이제 1학년부터 2학년 10% 나오고, 대략적으로 3학년부터 4학년 20% 나오는데, 여기 지금 이제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만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 강론의 30%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면 되고, 30% 이하로 나오게 될 것이다. 30% 이하로 나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5, 6학년에 새롭게 지도서가 나오면서 좀 더 강조되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나오는 뭐 머리말 같은 거는 혼자 뭐 읽어보시고, 국어과는 여기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지도서이기 때문에 지도서의 내용이 그냥 하나로 정해져 있어서 시험 문제에서 뭐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쪽 지도서에서 말하는 거, 저쪽 지도서에서 말하는 거 그렇게 따로 있지 않으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서머리라는 거죠. 서머리. 지도서 8권에 대한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해가지고 지금 1학년 1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의 8권 지도서에 대한 서머리란 말이야. 서머리니까 얘는 뭐가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없어. 중요한 것만 추린 거야. 그러니까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국어과가 이제 몇 페이지까지 나오냐? 70페이지가 나오는데 얘는 토시 하나 빼지 말고 그대로 한 번씩은 쭉 당연히 읽어야 돼. 당연히 쭉 읽어야 돼. 그러니까 얘를 지도서 읽는 식으로 이건 중요하니까 읽고, 얘는 스킵해도 돼. 이건 없는 거야. 얘는 다 서머리니까. 그래서 서머리인데 서머리다 보니까 약간 개조식으로 이제 적다 보니까 맥락이 약간 그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줄 거야. 근데 내가 설명을 해줬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여기 이제 학기 표시가 돼 있으니까 지도서 찾아가가지고 이게 뭔지 확인하고 이런 것들 이제 좀 있으면 좋겠다. 알겠지?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자, 일단은 이게 어떤 식으로 배열이 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강론 서머리는 학기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학기 순서대로. 학기에 맞는 단원명대로 되어 있는데, 그럼 단원명대로 안 되어 있는 과목도 있느냐? 그렇습니다. 미술이나 음악 같은 경우는 단원명이 지도서마다 다 다르고 단원의 순서도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어떤 한 지도서를 택해가지고 이렇게 쭉 일목요연하게 쓸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뭘 중심으로 하냐면 영어 미술과의 내용 체계 있잖아. 내용 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서별로 단원이 섞여 있는 것들을 다 솔팅을 했어. 정렬을 했기 때문에 지도서 내용 체계 순으로 강론을 보게 돼요. 알겠죠? 그다음에 과학과 같은 경우도 물리화학, 지구화학, 생물 있잖아. 그 과목별로 그 단원이 서로 이렇게 섞여져 있어. 5학년 1학기는 물리고 5학년 1학기 1단원은 물리고 5학년 1학기 2단원은 뭐 생물이고 화학이고 그렇지 않단 말이야. 어떤 경우는 생물 파트가 1단원에 나오고 그다음에 화학 파트가 3단원에 나오고 막 그런단 말이지. 그거를 물화생지 순으로 정렬을 해가지고 지도서 순서대로 단원 순서대로 가지 않고 그 내용 체계 순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알겠죠?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국어하고 수학은 워낙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그냥 지도서에 있는 단원 명대로 쭉쭉쭉 공부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내용 체계 순서대로 돼 있지 않다. 근데 보세요. 일단 봐봐. 1학년 1학기에 1단원이라는 거, 1단원. 1단원이라는 거고 1단원의 단원명. 다음에 1단원에 이게 뭐겠어? 쓸 수 있다니까. 단원 목표. 단원 목표. 확인해보고 1단원을 읽게 되면 지도서에 보면 지도서 단원의 개간이 나오고 다음에 단원 차시 배열이 나오고 다음에 뒤에 이제 뭐 국어 활동 이렇게 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요즘 교육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흐름이 역량이 이제 새롭게 들어왔던 거잖아. 그런데 사회과는 단원마다 이 단원에서 길러야 할 핵심 역량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1단원 같은 경우는 발안제설 읽을쓰기인데 공동체 대인관계 역량이야. 그럼 이걸 외워야 될까? 내가 보기엔 그렇진 않아. 단원명하고 역량하고 외울 필요는 없고 다만 교육과정에서 6개 역량이 있잖아. 역량이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물론 이 단원을 주고서 공동체 대인관계 역량에 대한 설명을 해줄 거야. 그러니까 꼭 단원명하고 일치시키지 말고 공동체 대인관계 역량이 여기 쓰이는구나. 그럼 공동체 대인관계 역량이 교육과정에서 뭐라고 정의됐다 한번 상기하는 요소로 이제 하면 되겠어. 다음에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것은 단원의 개간에 나오는 지도상의 유의점이야. 근데 지도상의 유의점 밑에 보면 이렇게 2단원 같은 경우는 지도상의 유의점이 1번, 2번 동그라미가 있잖아. 그래서 1번, 2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상의 유의점 보통 6개 내지 7개가 단원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중에 시험에 나올 것만 꼽은 거야. 알겠지? 근데 여기 공집합 표시는 뭘까? 시험에 나올 게 없어. 1단원부터 막 어려운 거 공부 안 시킬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일단 역량은 이거고 그냥 읽어만 보는 거야. 읽어만 보는 거야. 지도상 요점은 별거 없구나. 이렇게 확인하면 되고 다만 이거 있잖아. 이게 뭐지? 학습의 순서지. 전에는 기본 학습을 뭐로? 이해, 다음에 적용 학습을 이렇게 구분했었는데 지금은 구분하지 않는다고 1, 2월에 배웠지. 그런 순서 정도만 알면 되겠어. 준비, 기본, 실천 학습의 순서로 돼 있어서 실천 학습은 뭐지? 국어 활동 교과서를 쓰지. 준비 학습하고 기본 학습은 국어 교과서를 쓰지. 이런 것을 확인하면 되겠고. 저기 봐봐. 1차 시, 2차 시, 3차 이렇게 엮인 것은 뭘까? 연차시 수업이야. 그럼 여기는 뭐야? 다 제목이야, 제목. 제목이니까 차시 목표는 뭘까? 바르게 듣는 자세를 익힌다. 익힐 수 있다. 바르게 읽는 자세를 익힐 수 있다. 소리내어 낱말을 따라 읽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 차시 목표가 되겠지? 근데 얘는 제목만 있고 왜 내용은 없어? 예를 들어 2단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1, 2차시는 제목이 있는데 3, 4차시는 제목에다가 뭐가 있어? 점 해가지고 내용이 있잖아. 뭐가 차이냐면 제목만 있는 곳은 내용이 없어. 도입차시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과감히 내용을 쓰지 않고 제목만 했어. 아, 자음자의 모양 알기. 그래서 자음자의 모양이 뭐 미음처럼 생긴, 네모처럼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뚫린 것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이렇게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는 워밍업이지. 그러다가 3, 4차시에서 자음자의 이름 알기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것은 자음자 이름 때 썼다. 이렇게 표로 나왔으니까 이런 거 명확히 이제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차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지? 그래서 위에 있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 얘는 제목이다. 밑에 이렇게 내용이 있으면 위에 있는 칸은 제목이고 밑에 있는 것은 내용이니까 확실하게 외워야 되고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있잖아. 요 표시 있잖아요. 요 표시. 내가 원래 워드 작업할 때는 이런 백설기 표시를 했더니 출판사에서 이렇게 펜촉 표시로 바꿨어. 이게 뭐냐면 이 차시에 나타나는 요 표시 잘 봐. 요 표는 지도상의 유의점.
단원 전체 말고 차시 지도상의 위점을 이걸로 표시했어. 여기를 정말 잘 봐야 돼. 왜냐면 여기서 시험 문제 거의 다 나오게 돼 있거든. 요 지도상의 위점은 보통 교사의 말로 환원되어서 시험지에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저학년 받아쓰기에서는 띄어쓴기를 평가해야 될 것 같아요. 최 교사가 말하는 거야. 그러면 다음 주 잘못된 것을 골라라면 평가하지 않는다고 나왔으니까. 그런 것도 잡아내는 용도로 많이 쓰인단 말이지. 알겠지?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래서 자음자 쓰기. 자음자 놀이하기니까 얘는 뭘까? 맨 끝에 실천학습이고 아 공부 안 하고 그냥 노는구나 라고 이제 알 수 있는 거야.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지 않은 봐봐. 여기서 나오지 않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내용 플러스가 있는데 내용 플러스는 단원 참고자료에 해당하는 거야. 참고자료. 참고자료는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시험에 나와. 위에 있는 박스 있잖아. 위에 있는 표. 이 표에 있는 내용은 차시 내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하는 내용이야. 학생들이 공부하는 내용 또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중요한 점. 근데 밑에 있는 내용은 뭐야? 옆에 있는 내용 플러스는 지도서에는 수록되어 있는데 학생들에게는 가르치진 않아. 하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기본 소양, 기본 지식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지도서에 실었는데 요게 이제 시험에 또 잘 나오는 거야. 왜냐면 초등학교 문제만 시험에 내면 우리 시험을 얼마나 비웃겠어. 그렇지. 그러니까는 초등학교를 가르칠 때 필요한 초등학교 아이들이 알아야 하는 지식도 물론 공부해야 되지만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교사가 알아야 하는 지식. 예를 들어서 상호 테스트성 이런 용어를 애들한테 얘기해 안 해? 안 하잖아. 근데 상호 테스트는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반응식 학습을 공부하려면. 그런 내용들이 시험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뺐다. 그래가지고 박스 안에 있는 것은 학생 내용으로 명확히 알고 있고 뒤에 내용은 이해 중심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내용 플러스는. 알았지?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 3단원 보면 아직 공부하지 않은 거야. 지금 개관이야. 아웃라인. 여기에 보면 지도의 유의점에 당구장 표시가 있잖아. 이 지도의 유의점의 당구장 표시는 뭐냐면 원래는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가 단원 차시상의 단원 전체의 지도상의 유의점이었잖아요. 지도상의 유의점. 근데 지도상의 유의점은 아니지만 단원 개관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다 함께 아야어는 모음자를 한다는데 이게 인문기 문자지도 있잖아. 발음 중심 접근방법, 의미 중심 접근방법 연결된다는 것을 지도서 단원 개관에서 언급하고 있거든. 유의점은 아니지만 좀 상기해 놓을 필요가 있는 거야. 이런 내용들은 이제 지도상의 유의점 당구장 표시로 집어넣었어. 알겠지? 그다음 밑에 보면 차시 내용인데 역시 얘는 1, 2차시하고 5, 6, 7, 8, 9, 10, 11차시는 내용이 별로 없네. 그런데 여기 안에 이제 내용이 이렇게 있잖아. 그치? 이런 내용이 있는 것들 공부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로 내용 플러스 내용 나오는데 애들한테 뭐 천지인 뭐 이런 것들 공부할 필요는 알려줄 필요 잠깐 뭐 상기시킬 수는 있겠지만 애들이 이제 암기하는 요소는 아닌데 우리 시험에 나왔다는 말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할 필요가 있겠어요. 다음에 또 뭘 알아야 되냐면 9페이지 가봐. 9페이지. 9페이지가 아니라 몇 페이지가 아니면 11페이지 가봐. 아직 지금 공부 안 하는 거야. 11페이지 가면 8단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아직 8단원 공부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기준으로 보는 거야. 일단 앞에 공부했다고 치고 단원명은 소리내어 또박또박 읽어요구나. 단원 목표는 문장 부호를 생각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구나. 역량이 이거네. 지도상 유의점 여러 개 중에 3개 뽑으셨네. 알 수 있어. 이따 공부할 거야. 그 다음에 2차 시에선 띄어 읽으면 좋은 점 아니니까 띄어 읽으면 뭐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잘 전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참고 자료로 여러 가지 문장 부여 사용에는 요게 당구장 표시. 차시에 있는 당구장 표시는 뭐냐면 요게 단원 참고 자료야. 그래서 밑으로 뺐다 말이지. 밑으로. 밑에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내용 플러스 여러 가지 문장 부여 사용에 하나씩 1대1 대응해. 그래가지고 같이 보면 되고 얘는 뭐야? 교과서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지도서에서 다루기 때문에 교사가 알아야 될 지식을 알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건 아까도 얘기한 거잖아.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야. 여기 봐봐. 3, 4차 시에는 내용이 있잖아. 근데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없었는데 이 꺽쇠 표시가 있는 게 있어. 꺽쇠 표시. 별표. 꺽쇠 표시라는 것은 뭐냐면 꺽쇠 표시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교과서에 나오는 학습 도우미를 표시하는 거예요. 교과서에 나오는 학습 도우미. 교과서에 나오는 학습 도우미가 무엇인지 잠깐 보여줄게. 이게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게 될 지도서야. 지도서. 지도서라고 하면 이게 5학년 1학기 이번에 새롭게 나온 지도서거든. 새롭게 나온 지도서에 107쪽에 있는 것인데 107쪽에 어떻게 나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보면 위쪽에 뭐가 나와? 교과서 축세본이 있지. 그다음에 교과서에 대해서 이렇게 뭐 모범 답안도 주어지고 밑에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쭉쭉 나온단 말이야. 근데 교과서에 보면 요런 게 있어. 활동 6, 7, 8 가다가 요 표시 잘 봐야 돼. 요거를 학습 도우미라고 그래. 교과서 학습 도우미. 여기에 보면 별 필요 없는 내용이 들어있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되게 중요한 내용 있잖아. 용어 정리가 나와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말이나 몰랐던 것을 깨우쳐주는 말을 뭐라고 한다? 조언. 조언 같은 거는 이렇게 굵게 표시돼서 괄호치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지. 봐봐. 지금 얘는 두괄식으로 써 있어? 미괄식으로 써 있어? 미괄식으로 써 있지. 그런데 우리 책 봐봐. 아니, 우리 교과서 봐봐. 원래 교과서 학습도움이 어떻게 나느냐? 말이나 글로 생각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단위를 문장이라고 해요 하면서 문장에 볼드체로 돼가지고 교과서에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쭉쭉쭉 쓰다가 뒤에 나타나니까 가독성이 좀 떨어져. 외우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문장 땡땡 말이나 글로 생각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단위 이렇게 내가 적어놓은 거야. 바꿔서. 그러니까 원래 얘는 어떻게 돼 있다? 말이나 글로 생각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단위는 문장이라고 해요. 또는 문장모는 문장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해줘. 이거는 원래 문장모가 앞에 있으니까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잖아. 이런 것들은 뭐야? 이런 것들은 교과서 학습 도움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암기해야 되는 중요 용어야. 그러니까 반드시 암기한다. 꺽쇠 표시는. 학생이 우리 선생님이 알아야 될 것뿐만 아니라 학생이 알아야 될 반드시 중요한 요소라서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되고 이 꺽쇠 표시에서 시험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왔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는 이제 여러 가지 코드에 대해서 다 알겠지? 내용 플러스란 무엇인지, 펜촉이 뭘 의미하는지, 당구장 표시가 위에서 표시하는 거하고 밑에 차시 표시하고 뭐가 해당나는지, 꺽쇠 표시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 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뭐 서머리라든지 그런 것으로 책만 사서 공부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지금 뭐가 뭔지 잘 모를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이 이제 같이 강의를 들으니까 딱 구분해가지고 지도서에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해서 구분해서 잘 기억하도록 해라. 그래서 얘네들은 기입형 문제로 나와. 괄호치기. 그런데 뭐는? 이런 화살촉은 선생님 말로 나온다. 꼭 기억해. 그래서 이런 개관 이렇게 합니다. 다른 과목은 또 다른 과목대로 인트로덕션이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이제 공부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제부터. 자, 가보자. 다시 6페이지로 오게 됩니다. 6페이지. 페이지. 처음 이제 개강을 해서 첫 시간이니까 1학년 1학기만 하지 뭐 일단. 별로 많이 가지 말고 1학년 1학기는 바른 자세로 읽고 쓰기입니다. 바른 자세로 낱말을 읽고 쓸 때에서 정의적 영역이 좀 더 강조되기 때문에 정의적 영역이 강조되면 시험 문제는 안 나와. 알겠지? 혹시 시험 문제 나온다면 예를 들어 이 단원이 나오고 이제 준비 기본 실천 학습이라는 요 키워드 순서로 되어 있는지 또는 배열하는 거 이런 정도가 시험에 나올 것이고 하여튼 공동체 대인관계 역량에다가 설명을 주고 이것과 관련된 국어과 역량이 무엇일까요? 이게 시험에 나올 수는 있다. 그래서 확인만 해라. 대신 단원명하고 역량을 단순 암기로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없다. 자, 1학년 1학기 1단원이 바른 자세를 읽고 쓰기인데 어떤 역량이 이게 이렇게 무식하게 시험 문제 내지는 않는다. 대학 교수들이.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차시 내용이 바른 자세로 낱말 읽고 쓰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안에 내용은 별로 없으니까 1학년 1학기 1단원 스킵. 1학년 1학기 2단원입니다. 재미있게 기억 니은들 뭐라는 거야? 자음자라는 거야. 그러면 자음자라는 거 애들이 알게 되는 용어야 아니면 애들한테는 알려주지 않는 용어야?
알게 되는 거야. 봐봐. 이게 뭐야? 단원 목표잖아. 단원 목표니까 어디에 적혀 있어? 교과서에 있는 거야. 교과서에 자음자를 안다 이렇게 써 있어. 그 자음자를 애들이 알아 몰라? 알아. 근데 자음자는 자음자는 되게 어려운 한자 말인데, 그치? 이거 애들이 알까? 1학년 1학기 몇 시간 하지도 않았는데 2단원인데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 자음자는 우리 애가 1학년 때 다 아빠 자음자가 뭔지 알아? 나한테 이렇게 공부하고 와서 대단하게 막 했단 말이지. 꼭 기억해야 돼. 자음자 뭐야? 애들 용어야, 애들 용어. 봐봐. 공동체 대강 영역이고 지성이 좀 중요하다. 한글의 제자 원리 별표. 한글의 제자 원리 애들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초등학교 애들은 알아야 돼. 근데 1학년은 아니야. 국어 사랑을 위해서 한글의 제자 원리 애들이 알게 돼. 알게 되는데 그것은 4학년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살짝 언급만 해주는 거야. 꼭 기억해. 그럼 4학년에 가서 뭐야? 한글의 제자 원리를 정리해야겠지. 여기 나와. 이따 공부할 거야. 다음에 자음자를 지도할 때는 얘들아 저기 보면 저기 자음자 뭐하고 비슷하죠? 맞아요. 미음자하고 비슷해요. 세종대왕이 우리나라 알파벳을 딱 만들려고 할 때 그 창호지 그 창살문 보면서 미음을 생각했다고 해요. 이런 얼토당토하는 얘기 하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자음자는 어떻게 만들었어? 한글이 창문이나 문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뭐야?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지. 그런 거 알아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애들한테 하려고 저 네모는 뭐하고 비슷할까요? 그래, 미음. 맞았어요. 세종대왕도 문살 보고서 미음을 이제 발명해냈어요. 이런 얼토당토하는 얘기하면 안 돼. 자, 1, 2차시 자음자의 모양을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 주변에 비슷한 모양을 찾아봅시다. 그래서 창문을 보고 니은도 생각하고 디귿도 생각하고 이런 거 있긴 있어. 근데 그것 때문에 한글 자음자를 창제했다고 가르치진 않는다. 자, 애들한테 자음자 이름 알기 별표. 2005년 시험 문제 나왔어요. 아주 옛날 고리고 떴쪽에. 이거 왜 나오는지 알아? 자, 봐봐. 기억하고 키읔하고 뭔가 제자 원리가 맞지 않지 않아? 우리가 원래 제자 원리는 이, 으 이렇게 있는 거야. 기억이 있으면 기윽, 니은 있으면 니은, 디귿이 있으면 디, 읒. 원래 이렇게 하기로 했었어. 원래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기윽은 뭐로 바뀌었어? 기역으로 바뀌었지. 니은은 그대로 했네. 얘는 디, 긋으로 바뀌었잖아. 그렇지. 원래는 이와 으 아래에다가 여기 이렇게 여기와 여기에 해당 자음자를 집어넣어서 하려고 했단 말이지. 그 대표적인 예가 키읔이야. 그치? 키역, 티읕. 이런 것들은 얘네들은 뭐야? 다 그대로 원리를 따르단 말이야. 원리를 따랐어. 그런데 얘는 원리를 따르긴 따랐는데 이 이응하고 얘 이응하고 약간 다르지. 밑에 있는 이응은 음가가 있는데 위에 있는 이응은 음가가 없잖아. 그 다음에 시옷은 뭐야? 따르지 않았어. 그치? 원래는 뭐야? 시읒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시옷 했잖아. 비읍은 따랐지, 미음은 따랐지, 리을 따랐지, 디귿은 안 따랐어. 니은은 따랐단 말이야. 이게 시험에서 얘하고 얘가 나왔어. 얘하고 얘가 나오니까 뭐가 기억도 이제 시험에 나온 거야. 알겠지? 따르지 않은 놈들이 시험에 나왔어. 2005년에. 근데 기억 알았으면 키읔도 연계해서 알아야 되지. 얘는 따랐는데 얘는 안 따랐다고. 비슷한 제자 원리니까. 이렇게 이제 6기 시험에 났단 말이지. 그래서 기억, 특히 디귿, 시옷. 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아? 궁금하지? 시험엔 안 나오는데 알려줄게. 우리나라에서 이 자음자의 이름을 최초로 얘기한 책이 누구의 뭔지 알아? 네, 최시원. 최세진의 훈몽자회라는 책이에요. 예전까지는 자음자에 대한 이름도 없었어. 그냥 이거 보고 그냥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훈몽자회를 이제 맨 처음에 최세진이 이제 쓰게 하니까, 대한제국 시기대에 쓰게 하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한글을 잘 몰랐잖아. 그때는 다 무슨 문화권이야? 한문을 썼잖아. 한문에서 기윽은
기, 일어날 기, 예를 들어서 기,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것은 얘는 기, 윽으로 읽는다는데 윽자가 한자에 없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기, 역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아, 여기에 초성하고 여기에 종성하고 기역 소리가 나는구나 이제 아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니은은 니자가 있지. 니자가 아주 어려운 니자가 있어. 이암할 때 이자. 지능니. 은도 있지. 뭐야? 감출은. 은둔할 때. 니은 있으니까 한 거야. 얘는 있으니까 그 쓴 거지. 지금 또 으자라는 뭐가 한자가 없어. 근데 그자라는 한자가 있었대.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야. 시우 또 으시라는 한자가 없어. 근데 옷이라는 한자가 있어.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까지 다 외우면 내가 뭐 한글 학자지.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글자가 원래는 이런 원리를 따라야 되는데 원리를 따르지 않은 게 나온 거란 말이지. 그게 기역, 디귿, 시옷이야. 시옷.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얘네들을 가장 강조해서 가르쳐요. 여러분도 나중에 초등학교 선생님 되면. 그래서 우리 애가 나한테 아빠 이게 무슨 이름인지 알아? 나 되게 물어보더라고. 시읒인가? 에이 시옷이야. 내가 일부러 틀려줬지. 우리 애들 좋으라고 막. 그래서 이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 시험에 나왔어. 그러니까 초등학생들도 아는 것을 너 알고 있니라고 2005년에 시험 문제 나왔단 말이야. 자, 근데 중요한 거. 저학년 받아쓰기에서는 띄어쓰기 평가하지 않는다고. 띄어쓰기 이제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띄어쓰기 했으면 초등학교 3학년 이후에 이루어지니까 이거 중요한 거. 애들한테 받아쓰기 하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받아쓰기 할 때 띄어쓰기 시키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치? 여기 평가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 애가 1학년 때 띄어쓰기를 평가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달려갔잖아. 아니 이거 왜 틀리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네, 아차 했지. 아,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왜냐면 띄어쓰기를 외우라는 것은 애들이 띄어쓰기의 원리를 알지 못한 채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라는 거니까 받아쓰기에 대한 목표 설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따지러 갔는데 생각해보니까 선생님을 존중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부산은 이제 안 달려갔어. 근데 원래 띄어쓰기 평가하면 안 돼. 다음에 자음자의 소리 알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나머지는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 그런데 뭐가 제일 어려냐면 이거 이응, 앵두. 앵두에 이것이 자음자로 소리 난다는 건 다 인식하는데 이것은 요거하고 형태가 똑같아가지고 얘는 소리가 음가가 없고 얘는 앵마 사운드, 앵마 사운드, 앵 하는 거 영어에서 이런 사운드라는 것을 사람들이 혼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야? 초성 이응의 유무에 관계없이 애로 발음된다. 이때 경우 초성은 이응은 발음이 음가가 없어. 하지만 앵두에서 밑에 있는 것은 받침은 앵 해가지고 애와 앵이 차이가 있으니까 밑에 있고 없고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애들한테 가르쳐 준다는 거. 모양은 똑같은데 음가가 다르다라고 애들한테 이제 알려줘요. 알겠지? 자, 요 정도가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과 같이 공부했던 내용이고 교사라면 이걸 알아야 된다. 내용 플러스 자음자. 자음자는 다른 말로 뭐야? 닷소리. 왜 닷소리야? 뭐에 닿아야지 소리가 난다고. 모음은 닷소리의 반대가 뭐지? 헛소리. 혼자서도 소리 난다고. 그래서 얘는 선생님 자음자가 뭐예요? 자음자란 뭐뭐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 무정의 용어야. 기본이기 때문에. 무정의 용어야. 자음자가 무정의 용어하고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자음자는 닷소리인데 아이들한테 자음자란 뭐뭐라고 해요. 이런 말을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냥 자음자는 그냥 자음자로 그냥 맨 처음부터 불리는 거야. 알겠지? 여러분 이 점 있잖아. 점. 수학에서 이 점을 정의해? 안 하잖아. 점 기억이라고 하잖아. 점은 기억 정의를 안 해. 점을 정의한 사람이 있어. 누구? 유클리드. 점의 정의가 뭔지 알아?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위치는 있으되 넓이와 길이가 없는 거. 근데 점을 찍으면 항상 넓이 있게 되지. 아주 조그맣더라도. 그러니까 이데아 세계에서만 있는 거야. 이걸 뭐야? 공준, 공리라고 그래. 무정의하게 용어를 쓰는 거. 알겠지? 이것처럼 자음자, 모음자는 무정의 용어야. 꼭 알아야 돼. 자음자를 나타내는 글자 중에서 기본적인 글자는 해당 자음자를 받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뭐? 별표. 발음기관 모양을 번떠서 창문이나 창살 모양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억음. 혀등이 연구개에 닿는 모양. 연구개가 어디야? 자, 여기 이빨이 있어. 이빨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가게 되지. 혀를 여기다 이렇게 놓잖아? 혀를? 이빨이 있고 여기 이제 입술이 이렇게 있어. 입술을 다물었다가 펼치면서 소리가 나면 그거는 비읍, 순음이라고 해요. 순음. 비읍, 미음 같은 거. 그렇지. 근데 이빨, 우리는 이빨 소리가 별로 없어. 근데 영어에서 이빨 소리가 있어요. 뭐, 이 이빨 소리야.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혀를 갖다 대봐. 그럼 뭐 어떤 소리가 나냐면 우리나라의 디귿 발음과 시옷 발음이나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알비올라 리치라고 그래. 알비올라 리치. 그다음에 이쪽 가면 여기에 뭐야 경구개가 있어. 봐. 바로 뒤에 보면 딱딱한 곳. 그 뒤로 넘어가면 여기 뭐가 연구개가 있어. 연구개. 경구개, 연구개라고 그래. 그런데 혀등이 연구개 여기 말랑말랑 부분이 있어. 그걸로 가게 되면 기역 모양으로 이렇게 혀가 이렇게 꼬부라진다. 기역 이렇게 난다고 해서 기역이야. 니은은 니 혀가 이렇게 구부러진다. 니은 시옷 할 때는 안 나고 느 하면 다 여기 혓바닥에 여기 경계 이빨과 경구계 경계 니은 느 이렇게 이 발음이 난단 말이야. 맞아? 맞아. 다음에 미음 아랫니스와 윗물이 다물어진 모양. 미음. 예. 다음에 시옷은 이의 모양이 왜 저렇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 이렇게 돼 있다. 5개의 기본 자역에 획을 더하여 여기 별표 획을 더하여 강한 소리를 뭐라 그래? 얘를 거센 소리라고 한다. 거센 소리. 근데 디귿, 비읍, 지읒은 거센 소리라고 안 해. 그래서 여기 강한 소리라고 한 거야. 키역, 키윽, 티읒, 피읍, 치읒 얘네들은 거센 소리라고 그래. 알겠지? 다음에 평음을 나타내는 글자를 옆으로 나란히 2개 써서 경음, 된 소리라고 그래.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알겠지? 이거 기억해야 된다. 자, 이제 빨리 가자. 자, 뭐냐면 자음자를 알았으니까 이제 모음자를 하는 거야. 자, 모음자를 이제 공부할 때는 발음 중심 접근법과 의미 중심 접근법 뭐가 더 좋아? 둘 다 좋아. 그래서 지금 뭐 한다고? 균형 있는 절충식을 쓴다고. 그렇지? 문식성을 추구를 했고요. 모음자의 모양을 알기 해서 모양자 모양 비슷한 거 이제 공부한 다음에 모음자의 이름 아야 어여 오여 우유 우이 이런 모음자는 위에다가 동그라미 음가가 없는 이응을 집어넣어서 표기를 하는구나. 그다음에 이름은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모음은 성대의 진동을 받는 소리가 목, 입, 코를 거쳐 나오는 것으로 홀소리라고도 한다. 홀소리. 그다음에 모음자는 모음을 나타내는 낮자. 그다음에 모음은 자음과 자음을 연결해 음을 완성한다. 그래서 모음자 찾고 모음자 읽기를 합니다. 다음 모음자는 역시 자음자와 마찬가지로 무정의 영어 닷소리에 사용하는 말이 홀소리고 모음 글자들은 별표 천지인 삼재를 기초로 해서 나머지 모음자들은 조합해서 그다음에 현재 아래 안은 쓰이지 않고 있다. 소리가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또 기타 이중모음을 나타내는 글자들은 그 이중모음을 구성하고 있는 모음자들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와 이렇게 해가지고 쓰게 됐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단원입니다. 글자를 이제 만들어 자음자하고 모음자 다 알았으니까 이제 글자를 만드는 거야. 글자에서 뭘 말하는 거야? syllable. 그렇지, 음절을 말하는 거야. 글자의 짜임은 크게 받침이 없는 경우, 받침이 있는 경우 이렇게 괄호치기에 받침. 우리 어려운 말로 종성. 요번에는 받침이 없는 글자, 그렇지, 더 쉬운 거. 1, 2차 시에서는 글자에서 자음자와 모음 찾기를 하는데 동기유발의 퍼즐 맞추기 노래인데 이게 동기유발 자료가 되게 중요한 자료라서 밑에가 이따가 얘기할 것이고 다음에 4, 5차 시에서는 글자의 짜임 알기 미음, 피읍과 미음과 같은 자음자는 혼자 소리가 나지 않고 우와 같은 모음자는 혼자서 소리가 나다. 그래서 홀소리라고 한다. 이러고 기억해야 되겠다. 근데 밑에 말했던 참고 자료 이게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어떤 노래를 하냐면 퍼즐 맞추기 노래를 해. 얘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모양, 얘는 오목 들어간 모양이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시옷도 이런 모양이 되겠지? 그 다음에 야는 어떤 모양이겠어? 이렇게 들어간 모양이겠지?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야하고
야하고 오. 오는 뭐 이렇게 나가겠네. 오는 이렇게 나오겠지. 위에서 이렇게 딱 맞물리게. 그래가지고 야와 오를 합치는 것이 가능해 안 가능해? 안 가능해. 둘 다 오목한 거니까. 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목 자음자는 볼록한 모양이고 모음자는 오목하니까 오목하고 볼록한 것이 모여야지만 글자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건 애들이 은연중에 알겠죠. 정말 이거 좋은 교사수 방법이야. 아주 좋은 거지. 아이들한테 자음자와 모음자를 자연스럽게 결합이 된다, 안 된다를 알 수 있게 한 그런 활동이다. 이런 거 중요하다. 다음, 5단원. 알맞은 인사말 할 수 있어요. 중요한 차시일까? 중요한 단어니까 안 중요한 단어니까? 안 중요해. 인사 잘하는 거잖아. 이건 뭐야? 정의적인 것. 그래가지고 차시 내용은 없지만 지도에 있지만 이건 잠깐 보자. 일상생활에서 말하기는 다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목적 지향의 말하기와 관계 지향. 그래서 목적이냐 관계냐 되게 중요하단 말이지. 목적은 뭘 위해서? 정보 전달을 위해서. 관계는 정보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이거 정보 전달하는 거? 밥 먹었어요? 이렇게 정보 전달하는 거야? 아니야. 그냥 관계, 친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중요하지. 계속 친하기만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말하기는 다음 두 가지인데 일반적인 말하기는 세 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 목적 지향, 두 번째 관계 지향, 세 번째가 뭐냐면 미학적 말하기. 할리데이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얘기한 거야. 이 미학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보 전달만 하고 인사만 하는 말하기 말고 우리 뭐 하기 위해서 말하지? 시를 읊기 위해서 또는 노래를 하기 위해서. 그렇지. 그걸 미학적 말하기라고 그래. 그래서 얘를 좀 어려운 말로 transactional speaking, 얘는 interpersonal speaking, 얘는 aesthetic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미학적인 말하기는 보통 때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말해 안 해. 안 하잖아. 갑자기 말하다가 워즈워스의 시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 연애할 때 아니면. 그렇지? 그러니까는 미학적 말하기는 보통 구분하지 않고 얘네 둘만 얘기한다. 그래서 얘네가 영어과에서는 되게 중요한 키워드인데 목적 지향, 트랜잭셔널, 관계 지향, 인터퍼스널. 근데 그것을 이렇게 국어과로 말했으니까 한 번 정도만 기억해 두면 되겠다. 근데 뭐 시험에서 목적 괄호, 관계 괄호 시험에 나올 확률은 좀 적지만 하여튼 이 두 가지가 지도서에 언급되어 있다. 6단원. 받침이 있는 글자. 아까는 뭐 했더라? 4단원에서 받침이 없는 글자였다. 받침이 있는 글자니까 받침이 있는 글자 그대로 하는데 봐봐. 교과서에 제시된 구구자리 이외의 자료 활용할 때는 받침이 있는 글자는 뭐야? 헛받침. 별표. 넘는 거 하면 안 되겠단 말이지. 넘는 거 막. 닭대가리 할 때 닭.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쉬운 걸 해란 말이지. 닥쳐 할 때 닭. 이런 거 써야지. 별로 안 좋다 말이지. 자, 별거 아니고 여기서 보면 한글 맞춤법에 걸리고 한글 모아쓰기 잠깐 보겠는데 내용 플러스. 즉 교과서에는 언급하지 않지만 교사는 알아야 되는 거.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하면 원칙으로 한다. 소리와 어법 같은 경우는 괄호치기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예전 경인교대의 교내 모의고사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어요. 기억해야 돼.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은 구름, 나무, 놀다 이런 게 왜냐면 우리나라가 표원 문자이면서 문서 문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표준어 발음대로 적으면 되겠지. 근데 그렇지 못한 것이 있어. 예를 들어 꽃 같은 경우에 꽃은 꽃이 꽃과 꽃나무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뒤에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소리가 바뀌어진단 말이야. 맨 끝에 종성이.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원칙만 적용이 어려워서 우리가 만약에 꼬치를 이렇게 적고 꽃과 이렇게 하면 이거 꽃이 먹는 꼬치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사람들이 뭐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뭐야? 뜻 전달이 안 돼. 그리고 독서 능률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부가적으로 어법에 맞는다는 또 하나의 원칙이 붙는 것이다. 우리나라 표준 표기법 기억해야 되겠다. 다음 한글 모아쓰기. 우리나라는 음자를 이룰 때 한글은 두 가지다. 초성 플러스 중성 구조, 다음에 초중 종성 구조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는 뭐 읽어보시고 요거
음절 단위 모아 쓰기를 한다. 영어하고 다르죠? 그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에서는 이응을 초성으로 쓴다. 종성으로 쓸 때는 앵마 사운드, 앵, 요 소리. 요걸 이름을 앵마라고 그래. 되게 이거 영어 전공하는 사람도 잘 모르는 그 단어야. 요 앵마. 요 사운드의 이름을 앵마라고 그래. 앵마. 요 사운드는 뭐인지 알아? 어 발음 나는 거. 이거 슈아라고 그래. 슈아. 다 이름이 있어. 알겠지? 특수한. 이것도 이름이 있을 거 아니야. 이름은 이거 나도 몰라. 그냥 TH 사운드라고 그러는데. 근데 얘는 NG 사운드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앵마라고 이름을 붙여. 알겠지? 자, 7단원. 생각을 나타내요. 문장을 읽고 쓸 수 있다. 자, 중요하다. 2015년 기출문제 나왔네. 문장을 무리하게 쓰도록 하기보다는 다양한 상황을 별표. 구두장문. 구두장문은 뭐야? 애들한테 말이 글로 바뀌는 인지적 부하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오랄 장문 컴포지션 하는 것이죠. 2015년에 기출되었습니다. 다음, 맞춤법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부담이 되니까 문장 구성력을 먼저 습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맞춤법 너무 강조하지 말고 그냥 문장이 됐으면, 문장이 된다는 게 뭐야?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게 갖추기만 했으면 좀 스펠링이 약간 틀려도, 애들이 맞춤법 좀 정서법이 약간 틀려도 그냥 넘어가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두 10차씩 나오게 되는데 낱말 넣고 그림 보고 문장 만들고 뭐 이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장의 개념 밑에서 잠깐 살펴보시고 7, 8차씩 보십시오. 문장을 쓰고 읽을 때 학생들에게 주어, 목적어, 서술어, 얘네들을 뭐라고 그러지? 문장, 성분. 용어를 직접 지도해 안 해? 직접 지도 안 해. 아주 중요한 거야. 그러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는 초등학교 애들이 알게 되는 용어야, 아니야? 이것도 나한테 속지 않으려고 지금 대답 안 하고 있는 거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야. 알겠지? 5, 6학년 되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라는 용어를 알게 돼. 알겠지? 그런데 명사, 대명사라는 용어는 알아, 몰라? 이거는 중학교에 가서 하는 거야. 구분해야 돼. 품사는 품사 명칭을 애들한테 가르쳐주지 않아. 하지만 문장 성문은 문장 성문의 명칭을 애들한테 가르쳐줘. 다 나올 거야. 걱정하지 마, 이따가. 그다음에 하지만 문장을 쓸 때 뭐뭐 이가에 해당하는, 즉 주어가 먼저 나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야. 알겠지? 다음에 1학년 학생들에게 주, 목, 서술어, 문장 성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요 하지 말아야 된다. 요거 잘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문장의 개념은, 문장은 무엇이다?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말이나 글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 단위. 가장 기본은 주, 서술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주어는 이가에 해당하는 거, 목적어는 을에 해당하는 거, 서술어는 이다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애들한테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있어야겠죠 라고 하지 말고 무엇이 뭐 이게 꼭 있어야 된다 문장에서는, 또는 뭐뭐 했다, 아니다, 또는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애들한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8단원 소리내어 또박또박 읽어요. 문장보를 생각하면 글을 읽을 수 있다. 자료정보 활용 역량이고요. 지소상의 1.5면 문장보를 생각하면서 글을 읽는 근본적인 것은 뭐야? 글을 효율적으로 읽기 위함. 그래서 문장부에 너무 얽매이게 돼서 글을 효율적으로 읽지 못하면 돼, 안 돼? 안 돼. 다음, 문장부에 따라 읽기를 하면 문장의 의미도 달라진다는 것을 인식해서 부호의 필요성. 예를 들어 간다 해서 점을 찍는 것과 간다! 간다? 다 의미가 다르잖아. 그렇지. 애들한테 필요성을 알려줍니다. 문장부호 중에서 쉼표,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만을 다뤄. 그럼 문장부 이거 말고 더 있나? 있잖아. 뭐 있어? 다운표가 있잖아. 인용부호. 그렇지. 얘네들 안 배운다는 거야. 얘네들 물어보면 어떡해. 애끼놈 하지 말고 그 나중에 배울 거야. 이렇게 애들한테 알려주는 거야. 알겠지? 자, 띄어읽기면 좋은 점. 이해가 잘 된다는 거지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장부호 사용에는 이따가 볼 것이고 애들한테 알려줄 필요 없고, 문장부호 알기. 자, 문장이란 애들이 안다고 모른다고, 안다고 교과서에 나오는 거라니까. 꺽쇠 표시. 문장은 말이나 글로 생각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단위고, 문장부호는 어떻게 해준다? 문장의 뜻을 이해하기 쉽게 해주는 거예요. 문장부호는 4개를 배웁니다. 쉼표,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예전에는 이걸 쉼표를 뭐라고 불렀지? 반점. 마침표는 온점. 지금은 그 용어를 쓰면 돼, 안 돼? 돼. 이거를 기본으로 하되 반점, 원점도 허용한다는 허용 규칙이 있어요. 알겠죠? 그럼 어디 나와? 지도서에 다 나와. 뒤에 나오는 거야, 뒤에. 나는 선생이야, 선생. 뭐야?
먼저 태어나서 먼저 알 뿐이야. 내가 뭐 탁월해가지고 뭔가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알면 여러분도 선생이 되는 거야. 애들보다 먼저 하는 거니까. 선생은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야? 먼저 알 뿐이야. 겸손하게 그냥 가르쳐주면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알겠지? 자, 쉼표. 뭐야? 부르는 말이나 대답하는 말 뒤에 쓴다. 근데 애들한테 뭐 확대해보면 네모 하나에 여기에 쓰는 거야. 여기에. 마침표나 쉼표는. 근데 물음표는 가운데 쓰지? 느낌표는 가운데 쓴단 말이야. 이런 거 알아야 된다. 설명하는 문장 끝에, 묻는 문장 끝에, 느낌 나타내는 문장 끝에. 그래서 애들한테 문장 보호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 문장을 알아야 된다. 문장이 뭐라고? 말이나 글로 생각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자, 문장 보호의 쓰임 알기를 하면서 요번에는 아까 안 배웠던 쌍자음자,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이라는 것들을 이름으로 알게 합니다. 이름 뭐야? 봐봐. 문법 요소인데 지금 맞춤법이라고 하는 것과 이 쌍자음자 별로 관련이 없는 거잖아. 근데 관련이 없는 내용을 그냥 섞어가지고 가르쳐요. 뭐래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내용, 읽기를 하다가 또는 쓰기를 하다가 이렇게 통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참고자료. 한글 맞춤법 개정에 따라 바뀐 문장보 사용해. 바뀌니까 시험에 잘 나오겠지. 뭔가 바뀌면 중요하니까 바뀐 거야. 이거 내가 잘 볼 것이고. 자, 문장 부호에 따라 띄어 읽는 방법 알기. 봐봐. 쉼표 뒤에는 조금 쉬워 읽어. 이걸 뭐라 그래? 쐐기표라고 그래. 나중에 나와.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뒤에는 쉼표보다 조금 더. 이게 뭐라 그래? 겹쐐기표. 처음에는 이름 없이 이 표시만 알려줘. 그러다가 나중에 이걸 쐐기표, 겹쐐기표라고 또 알려줘. 글이 끝나는 곳에서는 겹쐐기표 하지 않는데 왜? 띄어 읽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끝난 거니까. 무슨 말이겠지? 그러니까 쉼표 뒤에는 조금 쉬어 읽고 하면서 쉼표 다음에 뭐해?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뒤에는 쉼표를 조금 있습니다. 하고 글이 끝나는 것은 쉼표를 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표시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이게 문장 부호에서 겹쐐기표, 쐐기표를 쓰는 방식대로 이제 쓴 거하고 똑같단 말이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요 참고 자료 한번 살펴보자. 먼저 첫 번째 참고 자료. 여러 가지 문장 부호 사용에 예 해가지고 쭉 나오게 됩니다. 여기 나오잖아. 쉼표 쭉 있는데 한 번씩 읽어보고 이걸 다 외우라는 소리는 아니야. 근데 여기 봐봐. 쉼표 대신에 반점이라는 용어 쓴다 못 쓴다고? 쓸 수 있다고. 전에는 반점이 원래 표준이고 쉼표라는 말을 잘 안 썼어요. 근데 쉼표를 표준으로 하고 반점도 허용. 마침표도 마찬가지야. 위에 있는 거 다 읽어보고 마침표 대신에 온점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근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거 요거야. 요거 두 번째 표시해놔. 일상생활에서 많이 틀리는 거.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때 쓰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써. 봐봐. 오늘이 며칠이야? 2019년 3월 12일 이렇게만 쓴단 말이야. 뭐가 틀렸지? 점이 맨 끝에 없어. 학적부 여러분이 나중에 학적부 쓸 거란 말이야. 학적부 쓸 때 요 점 없으면 교무부의 학적계라는 선생님이 다 빠꾸시켜. 점 없다고. 왜냐면 이 점을 꼭 써야 돼. 왜? 년, 월, 일이라는 말을 대신하는 표시이기 때문에 꼭 써야 돼. 나도 처음에 교사가 됐을 때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일상생활들이 2010 내가 이제 임용이 2009년 됐으니까 2009년 뭐 3월 뭐 5일 이렇게 썼더니 학적부 다 빠꾸됐어. 왜 뭐가 틀렸어요? 점 찍어야 되는데 뭐 그런 사소한 것 같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거 통일 안 하면 안 된다고. 교무과에서 얘기해가지고 다 점 찍었잖아. 원래 다 이런 뭐야? 표준어 규정이 있는 거야. 몰랐지? 왜냐면 내 집에 있는 수건에도 뭐 이렇게 무슨 창립 기념일 써 있으면 여기 점이 없어. 그럼 나는 저거 보면서 아유 저거 틀렸는데 이런 생각을 맨날 하는 거야. 내 이제 화장실에서 수건 보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다 많이 이렇게 써. 안 써. 근데 원래는 쓰는 것이다. 교사가 되시면 나중에 학적부 기록할 때 생활기록부 나 이제 공부하게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말고 뭐였다고? 가운데점, 쌍점, 물결표,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문장부호가 있는 거야. 이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안 배워. 따옴표 같은 것들을 배우고 뭐 그렇지. 밑에 보자. 한글 맞춤법 개정에 따라 바뀐 문장부호 사용에 부호 이거를 각각 마침표와 쉼표라고 하고 원래 기존이 이거였단 말이지. 용어를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쓸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다. 기억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단원 그림 일기 써요. 자, 일기 쓰기 원래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하지 말라고 권고받았잖아. 그치? 맞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일기 쓰고 막 그 검사 막 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초등학교에서는 애들이 어떻게 사는지 도대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혹시 가정폭력에 시달릴 수도 있고 애들이 마음속에서 친구하고 싸워가지고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다 일기에 있으니까 애들한테 가장 효율적으로 아이들의 일상생활을 알면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창구가 바로 일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일기 검사할까 안 할까? 다 해. 우리 애들도 다 일기 쓰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쓰더라고. 고학년이니까.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하지 말라고 권고한 거지만 교과서에도 나오고 실제로 하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림 일기, 그냥 일기 쓴다 그러면 뭐라고 국가인권을 뭐라 할까봐 그림 일기 쓰는데 직접 쓰는 활동은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뭐야? 구두장문 또 나왔다. 2015년에 출제됐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항상 글 쓰기 전에 아이들의 인지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림 일기 쓰는 방법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순서가 내가 필요할 때마다 순서가 필요했으면 내가 이렇게 하이픈을 거서 그 내용을 얘기했고 순서가 있는 것은 1, 2, 3, 4, 5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1, 2, 3, 4가 있으면 좀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기억하면 돼. 근데 혹시 우리 시험 문제에 그림 일기 쓰는 방법 자 여기 세 번째에 뭐가 들어갈까요? 뭐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올 거라고 예상해. 하지만 낸다고 해도 어때? 뭘 할 말은 없는 거야. 지도서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네들 어떻게 돼? 다른 거 외운 다음에 여력이 있으면 외우는 거야. 이런 것들. 안 나와 하고 치우지 말고 아 이런 게 지도서에 있었네. 설마 안 나오겠지 하면서도 한 번쯤 읽어놓고 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돼. 알겠지? 얘는 무조건 안 나와. 그래서 막 찢어버리고 막 X 쳐놓고 하지는 말라고. 그냥 겸허하게 그냥 받아들여. 그냥 아 이런 것도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데 설마 우리 교수님이 이런 걸 내겠어? 그치? 우리 대학 교수님들이 시험을 내는데 이런 생각으로 그냥 마음 착하게 나오면 혹시라도 때려 맞춰야지 하면서 한 번쯤은 읽어봐.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많이 갔지만 지금 1학년 1학기 했는데도 지금 1시간 넘게 갔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4학년까지 오늘 하게 될 거야. 그럼 오늘 한 몇 시간 걸릴지 좀 이제 예측이 되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처음에 개관을 한 30, 40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걸린 거야. 다음부터는 이제 이 패러다임, 틀거리를 알잖아, 프레임을. 그러니까 중요한 거 탁 집어가지고 넘어가겠어. 이거 봐봐. 일단은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 그렇지? 아무것도 없잖아, 내용이. 그래서 이런 걸 스킵하고 하면서 중요한 부분 찝어서 아까 최세진의 훈몽자 이런 것들 알려주고서 이제 국어를 끝마칠 수 있도록 하겠어요. 오늘 한 6시 넘어서까지는 할 것 같으니까 좀 이제 마음을 편하게 갖고, 일찍 갈 생각 하지 말고, 오늘로써 국어과 1학년부터 4학년 완전히 끝낸다. 이거 나중에 이제 복습하고 나서 1, 2월 했던 이론과 연결시켜가지고, 완성하게 되면 그것이 시험 문제를 보는 눈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14페이지 1학년 2학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